안녕하세요. 7강입니다. 벌써 7주네요. 이번 주가 중간시험 보기 바로 직전 주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중간시험을 보는데 중간시험의 범위는 1강에서부터 7강까지입니다. 우리 지난 4강에서 운동법칙 배우고, 운동법칙이 뭐였습니까? 뉴턴의 운동방정식이었죠. 이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모든 자연상을 설명하는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방정식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을 지난번 5강, 6강에 걸쳐서 했습니다. 5강에서는 일정한 힘을 받는 물체의 운동, 이것은 등가속도 운동이었죠. 그래서 물체의 일정한 힘에서부터 만들어지는 물체의 가속도, 일정한 가속도만 구하면 그 다음에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적용해서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힘이 변하면 그러면 그냥 변하는 가속도 구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차 미분방정식으로 푸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1차 미분방정식을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이용을 했냐면 1에너지 정리를 만들었었습니다. 1에너지 정리는 운동방정식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체가 받는 힘이 보존력이면 포텐셜 에너지를 도입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1에너지 정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되는 것까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5강에서는 간단한 일정한 힘을 받는 물체의 운동, 그 다음에 6강에서는 일정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결했냐면 1에너지 정리에서는 1과 운동에너지라는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했죠.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를 새로 도입했었습니다. 이제 7강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것으로 갑니다. 어떻게 가냐면 여러 물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한 물체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제 물체가 여러 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문제가 복잡해지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1이라는 물리량과 운동에너지라는 물리량과 포텐셜 에너지라는 물리량을 도입할 때 왜 그런 물리량을 설계해야 했는지를 뉴턴의 운동방정식으로부터 볼 수가 있었죠. 자, 여러 물체가 들어오면 우리 어떤 물리량부터 도입하는가? 먼저 선운동량을 도입하는데 선운동량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제 이어서 어떻게 해서 선운동량을 도입하게 됐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선운동량이란 선운동량 하는 거 보니까 사실은 운동량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운동량, 다른 하나는 각운동량입니다. 선운동량은 영어로 리니어 모멘텀이라고 하고 각운동량은 영어로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선운동량은 이렇게 정의되고 각운동량은 우리가 회전운동 배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회전운동은 언제 배우느냐? 중간시험 끝나고 제8강에서 회전운동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그때 우리 각운동량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자, 오늘은 선운동량을 도입하는데 선운동량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질량이 m인 물체가 속도 v로 움직이고 있으면 그 물체의 선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질량은 스칼라고 속도는 벡터니까 스칼라에다 벡터를 곱했어요. 그래서 선운동량은 벡터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선운동량을 도입할까? 우리 이제 앞으로 뉴턴의 운동방정식으로부터 선운동량을 도입해야지 되는 걸 볼 수가 있지만 특히 여러 물체의 운동일 때는 선운동량을 도입해야 되는 걸 볼 수가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질량이 m1인 이런 물체가 속도 v1으로 움직인다고 할 때는 선운동량이 mv1 이렇게 돼요. 근데 질량은 좀 작지만 속도가 조금 더 큰
M2짜리가 V2로 움직인다면 선운동량이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개가 보니까 질량도 다르고 속도도 다른데 사실은 물리적으로 이걸 기술할 때 똑같은 힘을 적용해 가지고 얼마나 뭐가 바뀌는가 하는 것을 볼 때는 운동량, 선운동량이라고 하는 양이 훨씬 더 편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운동량의 차이가 첫 번째 이 첫 번째 물체의 선운동량의 차이가 델타 P1이라고 하고 두 번째 물체의 선운동량 차이가 델타 P2라면 델타 P1과 델타 P2가 같으면 두 공의 선운동량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힘이 똑같다. 그래서 선운동량이 기준으로 되면 오히려 더 설명하기가 간단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운동량과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한번 비교해 보겠어요. 다시 말하면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선운동량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운동방정식이 뭐였습니까? F는 m dt분의 dv였죠. 그런데 이 식을 간단히 어떻게 고칠 수가 있냐면 m이 변하지 않으면 대부분 m 안 변하기가 쉽죠. 그러면 우리 미분 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안 변해야지 돼요? 시간으로 미분하니까 시간에 대해서 안 변하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질량이 일정하면 이 속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죠.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식이 dt분의 dp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어떻게 표시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F는 dt분의 dp 이렇게 표시가 됐죠. 운동방정식이 선운동량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m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dt분의 dp를 시간으로 미분하는데 우리 전에 배웠습니다. 곱의 미분은 만약에 질량이 시간에 대해서 변한다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곱의 미분은 두 개를 해야 됩니다. 앞에 걸 미분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걸 미분해야지 되지요. 자, 그러면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F는 dt분의 dp라는 이런 식을 썼다면 이게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어때요? 네, dt분의 dp가 m dt분의 dv가 되고 만약에 m이 일정하다면 일정하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의문이 드냐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썼는데 그렇죠? 두 가지로 자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썼는데 둘 중에서 어떤 놈이 진짜일까?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어요. F는 m dt분의 dv 우리가 지금까지 쭉 써온 거죠. 우리가 4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써온 것입니다. 이것과 F는 dt분의 dp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옳은 운동방정식이겠습니까? 네, 첫 번째 게 옳다, 두 번째 게 옳다, 또는 둘 다 옳다, 또는 둘 다 모두 옳지 않다. 이런다면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그냥 선택해 보세요. 네. 놀랍게도 이것이 옳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운동량을 이용해서 운동방정식을 표현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F는 m dt분의 dv가 운동방정식인데 이것은 언제만 성립하냐면 실제로는 이 두 번째 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 놈은 언제만 쓸 수가 있냐면 m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쓰면 m이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항상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 이용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두 번째 걸 이용하는 게 당연히 더 좋겠죠. 네, 그래서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질량은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우리 질량 보존 법칙 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어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변할 수도 있다. 항상 변한다. 어떤 게 답일 것 같습니까? 네, 놀랍게도 이게 답입니다. 사실은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법칙은 물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그리고 질량은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은 근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노상 질량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어떤 경우에 당장 질량 변하는 경우가 무엇이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운동하면서 질량이 변하는 경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로켓입니다. 로켓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가냐면 연료를 분사해서 갑니다. 연료를 분사해 가지고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는 추진력이 되는데, 그래서 로켓의 질량은 연료를 분사할수록 로켓의 질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줄어듭니다. 이 로켓 문제를 풀 때는 그래서 무엇을 적용해야지 되냐면 F는 mdt분의 dv를 적용해서는 로켓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m이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F는 dt분의 dp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로켓 문제가 잘 풀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우리가 1강에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조금 소개는 했고, 우리가 2학기에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알고 봤더니 특수상대성 이론이 뭘 우리가 알았다고 했습니까? 시간과 공간이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았다고 그랬죠. 놀랍게도 질량이 속도의 함수라고 하는 것을 특수상대성 이론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면 질량이 점점 더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속도는 노상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F는 mdt분의 dv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뀌는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근사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선운동량이란 뭐였습니까? P는 mv였고,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방정식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진짜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